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간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주재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 기자, 딱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분 이야기를 나눠본 부분인데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게 정부의 방역 조치를 통해 가지고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원 제한까지 포함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또 방역 조치가 좀 심각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동안 이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도 반발이 거셌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거론되던 업종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전시 업종이라든가 이거 결혼식장,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 인원 제한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본 업체들이 보상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 개정이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유연하게 보상 대상을 이제 선정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정기 국회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은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임시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제 13일부터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이다 보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개정안 자체가 여당의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이 속도를 내면은 금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실에 물어봤더니 한 내년 2월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인데요. 여야 간의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소상공인들한테는 반가운 소리겠지만 이 예산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소상공인 예산 내년에 지금 잡혀 있는 2조 2천억 원을 먼저 쓰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정부 예산안보다 4천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비비나 재난기금 같은 경우 한 10조 원 정도를 이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다른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제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예산안 통과가 된 지 채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추경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여야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솔직히 예산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내년 1분기에는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여태까지 이렇게 빨리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98년 2월에 외환위기 당시하고요. 2009년 3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추경을 하려면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 금액 자체가 워낙 이제 수십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자세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또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예산이 이제 통과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추경을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선과 겹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설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3주 정도 빠르게 물가 대응 체계를 마련한 건데요. 이제 배추, 무, 사과 등 이제 성수품에다가 쌀을 포함해서 총 17개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 3% 이상을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이제 조기에 수급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부처별로 수급 안정 대책반을 마련해서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축 계약 물량을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계란 한 판에 10,000원 이상씩 넘어갔던 계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무관세로 수입 조치를 이어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보상 범위 확대 사안 살펴봤는데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애쓰는 모습은 칭찬받아야겠지만 예산 문제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